안녕하세요. 오늘 음악과 미술 그 공통의 예술을 해설하기 위해 진행과 연주를 맡게 된 첼리스트 김예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피아니스트 김민영 선생님과 오늘의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하영 작가님께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코이카 국제봉사단 단원으로 에티오피아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렸던 작품들로 하늘, 나무, 별 등의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들과 동물, 이방 도시에서 만난 여인들,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작품들에 대한 작가님의 해설과 함께 첼로로 전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두 번째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 빛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빛이라는 작품으로 이 그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제가 기독교 미술인 선교회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 선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림의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리기 시작한 작품입니다. 이 키워드로는 축복과 동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작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안에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익숙하지만 어렵고 힘든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것이 큰 축복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마음으로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 설명과 함께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드뷔시 아라베스크 넘버 1 E 메이저입니다. 아라베스크는 아라비아풍이라는 뜻과 하나의 악상을 화려한 장식으로 전개하는 악곡을 의미합니다. 아르페지오의 아름다운 선율이 우아하고 몽환적이며 때로는 로맨틱하고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드뷔시는 인간의 관념과 감각 그리고 감흥에서 출발하여 자연 속에서 리듬과 형태, 색채를 찾는 작곡가였습니다. 자연을 주제로 하여 본인의 내적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곡을 피아니스트 김민영 선생님의 연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아베 마리아라는 작품인데요. 이 아베 마리아는 이 말 그대로 마리아를 그린 그림입니다. 키워드는 따뜻함, 아름다움, 그리고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마리아가 현재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냐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마리아가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는 모습을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현재 이 마리아에서 느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마리아의 작품 중에 대부분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의 느낌을, 감정을 나타낸 그림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성령의 잉태됨을, 이제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그려보게 된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설명과 함께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슈만 판타지스트케 환상 소곡집입니다. 세 개의 소곡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특별히 부제나 설명 없이 단지 어떻게 연주하라는 명시만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환상곡은 낭만주의 시대 때 많은 작곡가들이 타이틀로 사용하던 형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작곡가의 상상력을 담는 장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 작품 속 마리아의 상황과 마음을 상상하며 담아낸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슈만의 환상 소곡집 1악장 판타지스트케 자르트 운트 아우스트루크 섬세하고 감정을 담아서라는 의미의 곡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작품은 아다마의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이 아다마라는 곳은 저희 나라로 이렇게 따지면 수원 같은 곳입니다.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아다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오로미아어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여기에 또 있는 거죠. 아다마라는 이름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키워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자연을 뜻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좀 남다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에 처음 갔을 당시에는 조금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동물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뭐랄까 사자와 기린 이런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그 반대였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리에는 어린 아이들이 구걸을 하는 모습이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다 큰 어른들이 아이들의 돈을 뺏고 아니면 아예 길거리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자거나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에게 더 착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랬었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동물에게도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을 상처나 병이 들면 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슬픈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저분들에게도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스러운 그림을 찾다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맞는 위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아다마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아침 해를 잔잔한 아침 해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다마의 한 평야에서 아침 해가 잔잔히 뜨고 그리고 아프리카스러운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잔잔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정확히 에티오피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위로를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과 쉼과 그리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작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고 그 부족들 간의 갈등과 전쟁 그리고 독특한 문화들이 얽혀 있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이것을 아프리카의 드넓은 자연의 모습으로 표현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며 선곡한 곡은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입니다. 1896년 아시아계 종족인 마자르자족이 헝가리에 침입하여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헝가리의 마자르족 집시 문화와 만나게 되면서 독특하고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차르다시입니다. 이 음악은 라산이라고 불려지는 장중하고 느린 부분과 프리스카라고 불려지는 격렬하고 빠른 리듬을 갖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기문과 연주자의 기량을 보여주는 즉흥적인 카덴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세계 어떠한 민족 음악에도 없는 특별한 개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오늘 선보일 헝가리안 랩소디는 7개의 헝가리 민요를 사용한 첼로 특유의 중후한 음색과 첼리스트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차르다시의 음악적 특징들을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감상하시길 바라며 세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아, 보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네 번째 작품은 한 해를 마감하며 라는 작품입니다. 왜 한 해를 마감하며 라고 지었냐면 이거는 제가 에티오피아에 2017년에 가서 2019년에 돌아오면서 에티오피아의 한 해를 마치는 것을 보고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저희 12월까지인 저희 날짜와는 다르게 13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연도에서 8년을 빼시면 그 나라 연도입니다. 정확히 이 그림의 키워드는 문화, 고락, 애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생활했을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거는 이분들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항상 격렬하게 춤과 음악으로 그 하루를 끝마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1시가 돼도 그 신나는 음악과 리듬을 타는 음악을 맨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하루를 끝마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랑 연관이 있느냐면 그 나라에서도 격렬하게 그렇게 음악과 춤과 리듬을 타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촛불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새벽에 캠프파이어를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 같은 곳에서 광장에서 크게 불을 놓고 거기서 이제 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라기보다는 약간 유교 사상이 조금 문화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문화 자체가 완벽하게 종교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신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의 문화 자체가 진짜로 종교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하나는 한 해를 우리도 똑같이 촛불 예배 드리시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한 해를 마감하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그림 중에서 아마 흑인이 촛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비유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였죠. 등불을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을 혹시 이야기를 아십니까? 거기 중에서 이 여인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이실까요?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설명과 함께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스페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파야의 발레 음악 사랑의 마술사 중 8번 불의 춤입니다. 작가님께서 아프리카스러운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고민하여 선택한 이 곡은 불 피우는 의식, 화려한 의상, 그리고 젬베와 같은 타악기, 그리고 피리의 사용, 에티오피아의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 분위기에서 힌트를 얻어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마귀를 쫓는 장면에서 나오는 춤곡으로 스페인 집시 무속 음악을 접목시켜 열정적이고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피아노의 격정적인 연주와 첼로의 경쾌한 스타카토, 칼로 긋는 듯한 선율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관한 설명은 팜플렛 뒷면에 적어드렸습니다. 네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작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발견이라는 작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진짜 되게 오래된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그림의 제작 기간은 7년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작품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형태화하는데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이 그림의 키워드는 방황, 공허, 그리고 절망입니다. 제가 이 7년 동안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작가 생활을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 말들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림이 별로예요. 당신은 그림을 그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도 들었고요. 아니면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방황이 온 거죠. 그려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너무 원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조차도 확인을 할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솔직한 제 마음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에 많은 힘을 쏟았었고요. 그 힘을 쏟는데 이 작품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제 맨 밑바닥 절망을 한 순간 제 아래 바닥을 보았을 때 저의 간절함이 보인 마음의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신을 찾는데 썼던 포인트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는 순간 저는 저라는 또 다른 저 자신을 발견했었고요. 그 간절함 속에, 그 절망 안에서의 간절함 속에서 이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방황과 공허와 절망,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망각 속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발견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방황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절망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자신만의 절망과 방황 안에서 자신만의 마음의 형태, 자신만의 그림이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거를 저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시고 자신만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자신만의 아직 찾지 못한 일면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가님의 마지막 작품 설명과 함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망각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루이치 피란델로의 희곡을 마르코 벨루치오 감독이 영어로 만들면서 그 영화 음악을 피아졸라에게 부탁하여 작곡한 곡입니다. 이 영화는 나 자신을 잃고 어떠한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팜플렛 뒷면에 간단한 설명을 적어드렸습니다. 피아졸라는 이 망각 작품을 작곡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망각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유기체는 망각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 묻혀 잊혀지는 것이다. 나를 기억에 묻고 너를 그 위에 다시 묻는다. 작가님의 과거 속 방황과 상처의 시간들은 하나의 역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작품들로 남았습니다. 지난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겨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이 많은 분들께 이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너무나 큰 응원을 해주시고 협력해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헤드나톨 관장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데 있어서는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저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마지막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시를 이게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연주회도 너무나도 즐겁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전시를 했을 때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준비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준비할 터이니 다음번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